1%의 가식도 필요 없다. 여자의 전성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100% 여자들의 이야기. 이승현과 백인의 여자. 공부를 시키면 공부가 하기 전에 언제 터지느냐? 고등학교 공부에서. 조건에 맞는 스페셜 교육 비법. 대학 꼭 가야 합니다. 그 어디서도 묻지 못했던 자녀 교육의 모든 것. 아이의 미래를 바꿀 여름방학 교육 비법. 이승현과 백인의 여자에서 밝혀집니다. 동생은 공부에 손을 놓고 12년을 놀더라고요. 저 형이 제 동생 손을 이빨로 물어 뜯어가지고 혈서를 썼습니다. 결국 제 동생은 재수해서 이대를 갔어요. 정말 이건 본인의 의지와 말씀하신 동기부여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잘 줄 수 있을까? 그것도 이 전쟁 같은 방학 동안에. 그게 사실은 오늘의 화두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저를 비롯한 미취학 아동들의 방학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이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저희가 텔레비를 많이 보니까 저희 아들이 앞에 가서 막 이러고 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하면 텔레비를 안 볼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소파를 치워버리고 거기다가 지하판을 깔아놨습니다. 텔레비를 오래 보려면 발이 너무 아파요. 애기도 못 보고 저희도 못 봅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책장을 넘기는 걸 발견했어요. 취학 아동들한테 이런 거는 꼭 하면 안 된다라고 제시를 해주실 것들이 있을까요? 요새 그 미취학 정도가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구구단을 가르친다라는. 어린이집? 네, 어린이집에서 구구단 가르칩니다. 구구단을 어린이집 아이들한테 가르친다면 걔는 그것을 곱셈이 덧셈에 뭉치다라고 인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언어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암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4, 2는 8이라는 문장을 암기하는 거지 4를 2번 더하면 8이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학교 가서 배워도 늦지 않습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인 스키마가 올라가면서 수학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수학을 억지로 가르치면 고등학교 가서 무너져요. 당장에 아이가 빨리 나간다고 잘 되는 게 아니다. 치고는 자기 생각이나 주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혜린이는 충분히 자기의 주도권, 내가 공부할 것들, 내가 놀 것들을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아이가 그 주도권을 사용하기보다는 내가 제시하는 비전을 따라주기를 많이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경우에 중학교 한 3학년까지는 어머님이 끌고 나가실 수 있어요. 문제는 언제 터지느냐? 고등학교 공부에서 터집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자기주도 학습이고 그 자기주도 학습의 가장 키는 주도권입니다. 늦지도 빠르지도 않습니다. 지금부터 혜린이한테 좀 더 주도권을 주시고 중학교 가기 전까지 그 주도권이 혜린이한테 충분히 잘 전달된다면 제가 볼 때는 사춘기도 잘 이겨내고 고등학교 가서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곡차곡 가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그렇다면 공부는 언제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어른들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면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공부를 시키면 공부가 하기 싫습니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장님이 일을 시키면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싶다가도 그 마음이 사라져요. 공부는 시키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어른의 역할이고 멘토이자 선생님의 역할이죠. 어떻게 하면 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신뢰입니다. 상위권 애들은요, 항상 어른들이 믿어주세요. 칭찬합니다. 하지만 중위권이나 하위권은요, 어디 가서 칭찬받지 못하고 믿음을 받지 못하죠. 그런 아이들한테 엄마까지도 신뢰를 주지 않고 믿음을 주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 아이가 설사 잘못하고 공부를 좀 안 하고 사고를 쳐도 나는 엄마는 전적으로 네 편이다 라는 신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요, 아이들마다 학군이 달라서 어떤 애는 참 어려서부터 공부하고 어떤 애는 조금 나이가 들어서 공부할 수도 있지만 진검승부인 고등학교 공부에 가면 다 잘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한번 첨언을 좀 해드릴게요. 저희가 또 특수학교를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과학고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과학고에는 골품제가 있습니다. 골품제 아십니까? 수학이나 물리를 잘하면 성골이나 진골이에요. 영어를 잘하든 내신을 잘 따든 뭐라도 좀 잘하는 게 있으면 그래도 6두품, 5두품이 됩니다. 이 안에 못 들면 노예예요. 과학고 가서 공부 못하는 아이 경험을 제가 해봤습니다. 2년? 그럼요. 네, 제가 이렇게 생겨서 공부를 좀 못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과학고 가서? 네. 정규 등수가 3자리가 있다는 걸 고등학교 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과학고 가서 하위권이 되자 2단 옆차기가 날라오고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벌레 보는 눈빛이 느껴지고 가장 고통스러운 거는요. 주변 친구들이 드디어 저를 놀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괴롭히냐면 저희 반에서 수학 제일 잘하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상 타는 친구가 저한테 와서 수학 문제를 물어봅니다. 아우, 그게 뭐야? 진짜 괴롭다. 야, 최악이네요. 스모커는요 이렇게 공부로 서열이 쓰게 돼 지능적이네요. 있고 훨씬 더 잔인한 세상. 지린적. 대학을 안 간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 감으로 인해서 대학을 갔을 때 누릴 수 있는 기회나 그런 혜택들을 미리 사전에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거나 버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일단 가고 나서 내가 하고 싶거나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발견된다면 그걸 해도 좋습니다. 미리 그것을 포기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더 엄마도 행복해지고 아이도 행복해지고 이런 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냥 오진 않을 것 같아요. 진통도 많이 겪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시행착오를 겪어가는 과정에서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네 분이 함께 해주셨어요.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과거를 잊고 앞으로 더 잘 되려면 뭘 도전해볼까 좀 더 미래를 바라보는 아이로 주도적인 아이로 키우시는 게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요. 특히 믿어주십시오. 아이는 안에 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교육법. 이병훈 선생님의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법. 초등학교라든지 어린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한테 가장 중요한 포인트 2개만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 숙달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 아이들이 고민하더군요. 따락스 풀까? 따락스 풀까? 따락스 풀까? 따락스 풀까? 저는 따락스를 다 풀었습니다. 초등학교나 어린 시절의 공부는 역시 반복 숙달이 최고입니다. 어머님들께서 굳이 집에서 학습적인 개입을 하시고 싶다면 자녀의 문제집을 지어주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때 해주신 거는 저의 학습을 3번씩 지어주신 겁니다. 3번쯤 풀면 숙달이 되고 반복이 되면 결국에는 초등학교 시험은 만점 받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자기평가 능력입니다. 자녀는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 알아요. 아, 엄마한테 설명을 잘 못하는구나. 아, 오늘 설명이 잘 나오는구나. 엄마는 결코 그 내용을 알아서 너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설명해 주실 필요 없어요. 아이는 엄마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아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기 객관화, 자기 평가입니다. 어린 시절 자녀한테 좋은 질문과 아이의 설명 들어주기를 습관화하신다면 아이는 그 설명 과정에서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알고 그걸 알았을 때 비로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거죠.